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원래 제가 해설 강의 당일아니면 그 다음날 찍는데 제가 일주일 정도 갑자기 어디를 좀 이렇게 답사 겸 좀 다녀올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해설 강의가 늦어졌다는 말씀 드리겠고, 경찰 시험 문제. 좀 문제가 약간 좀 성의 없이 출제된 감이 있죠. 풀리는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립니다만 문제는 굉장히 짧아졌는데 또 어려운 문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평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야 이거 진짜 이건 뭐야? 하는 문제는 솔직히 저는 한 문제 정도. 나머지 근데 중이 많아요. 하보다는 분명히 중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가 제대로 돼 있으면 95점, 90점 맞겠는데 이게 중에서 싹 쓰러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합격 점수는, 제가 생각하는 점수는 90점 정도 주고 85점 맞는 친구도 상당히 있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현대사가 7문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한두 문제 정도 더 나온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형이라는 거는 보기가 없는 건데 보기가 주어지긴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문제 푸는 시간은 20분 안에 충분히 풀 수 있었다. 빨리 푸는 친구들은 15분만 해도 풀 수 있는 문제였다. 확인 작업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풀 테니까 문제를 좀 빠르게 풀게요. 여러분들 다 지금 익은 문제, 익수가 문제니까. 국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서옥제에 대한 설명 맞죠? 혼인할 때 말로 미리 정하고 여자의 집에 서옥을 짓고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거 어떤 나라입니까?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고르겠습니다. 1번 선지 좀 어렵네. 이게 사만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 사만에 대한 설명이 지금까지 정답으로 기출된 적은 없었다. 여러분 보통 남의 걸 훔치면 12배 맞죠? 근데 그 12배는 부여와 고구려야. 근데 백제는 남의 걸 훔치면 2배. 특히 관료가 남의 걸 훔치거나 뇌물 받으면 3배. 종신토록 금고형. 백제에 대한 설명이고, 고구려 골라라. 왕들이 사자조의 선인을 거느리고 있었고 상과 고추가 같은 대가 역시 사자조의 선인을 각각 거느리고 있었다. 아주 쉬운 문제가 됩니다. 이건 책화에 대한 설명이죠. 뭐 동예잖아요. 이 쉬운 걸 뭐 어떻게, 그쵸? 됐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내용의 비석입니다. 내용상 이게 임신서기석이라는 걸 모르는 친구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한때 임신서기석은 진평왕 때의 비석이다 라고 공부를 시켰습니다만 2년 전쯤인가요?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진평왕이 아니라 진흥왕 때 비석이다. 근데 이것도 이런 비석이 세워진 국가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나라는 신라거든요. 여러분 4세기 근초고왕 때 고흥의 서기, 6세기 진우왕 때 거칠부의 국사, 이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래서 이거 제가 난이도 지금 상을 드리기도 어렵고 중도 아니고 하 줘버린 겁니다. 정답 떨어지는 거고. 태학을 창설했다. 유교를 교육하였다. 태학. 소수리망 고구려. 방군제도 시험에 이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죠. 그냥 오방의 군제를 뭐 방군제라고도 해도 되는 건데 이건 그냥 백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담로 백제입니다. 22담로 됐죠? 그래서 22담로 무령왕. 오케이. 2번의 정답은 하나. 다음 문제. 기억니은 국가예요. 신이 수기원의 보고를 받았는데 왕자 대봉예가 글을 올려 어떤 나라를 어떤 나라보다 윗자리에 앉게 해달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쟁장 사건이죠. 그래서 발해를, 기억은 발해입니다. 신라보다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나라가 그럴 수 없어 꺼져. 그럼 발해 골라야 됩니다. 삼성육부는요. 당의 삼성육부를 발해가 문왕 때 모방했으니까 이건 발해 맞네. 5경 15부 62조 발해 선왕 때 지방제도 맞네. 9조 5서경은 통일신라 지방제도니까 아니네. 신문왕 때죠 둘 다. 이거는 통일신라의 군사제도니까 아니네. 사신관 제도는 고려 태조 왕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라께 아니죠. 상수제도 신라 지방 통제책 맞네. 빈공가에 급제했던 건 뭐 맞을 수도 있죠. 신라 사람들 많이 건너가니까. 주자감 발해 국립대학 문왕 때 만들어진 겁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맞는 거는 2번밖에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또 아니었습니다. 초반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게 좀 짜증날 수도 있겠네. 여러분 김원창의 나는 이게 뭐 헌덕왕이다. 헌덕왕이 중요하진 않지만 원성왕 다음쯤이다. 뭐 그 정도 생각하면 되죠. 원성왕 이름이 김경신이고 원래 왕 김주원이 되려고 했다가 김경신이 왕을 하니까 원성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 김경신의, 미안해요, 김주원의 아들이 김원창인 거 이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막 하대가 출발할 무렵이고 대공의 나는 해공왕 때니까 중대입니다. 그럼 해공왕 때고, 원종의 나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하대 거의 빨리 하려다 보니까 하대 거의 끝무렵. 통일신라 말기 진성여왕 때, 장보고는 흥덕왕 때. 그럼 이게 제일 마지막이겠죠. 이게 제일 먼저겠죠.
그러면 2번, 그 다음 헌도광이 먼저고 흥도광이 조금 나중에 나옵니다. 1번, 4번, 3번이니까 무슨 이런 유형의 문제가 다 있어. 정답은 김원창의 난이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연도를 다 암기해? 미쳤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해. 이렇게 풀어야죠. 내가 최소한 통일신라 중대왕과 하대왕 중에 이 정도 왕은 선후관계를 암기해야 된다라고 내가 잡아줬습니다. 진짜 잡아줬습니다. 6세기부터 통일신라 중대왕은 다 알아야 되고 하대왕은 다른 건 몰라도 선덕왕, 원성왕, 헌덕왕, 흥덕왕, 그 다음 흥덕왕 다음에 이제 신무왕도 있고 문송왕도 있죠. 문송왕 때 장보고 난이 일어나잖아요. 이때 청해진 만들고 장보고 난이 일어나고, 그리고 진성요왕, 경애왕, 경순왕,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중대왕은 당연히 해공왕이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풀어야 되는 문제. 다음 문제. 밑줄 친 왕. 밑줄이 안 찾았어. 미안합니다. 왕이 대광인에게 성과 이름을 하사했다. 태조 왕건이죠. 발해 왕자 대광인을 우대했다. 왕규의 난. 2대 왕인 해종 때 왕규의 난. 3대 왕인 정종 때 왕십념의 난. 그러니까 고려 막 공때고 2대 3대 왕 때까지 왕권이 미약했다가 4대 광종이 왕권을 강화시켰고, 이게 지금 정종이죠. 거란 정벌하자고 30만 조직했다. 광군 원래 시험에 잘 나옵니다. 평양을 서경이라고 하였다. 당연하죠. 서경의 행정기능을 분산시키는 분사제도까지 시행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연히 태조 왕건이 개경을 만들고, 그 다음 평양을 서경이라고 했고, 옛 신라 수도 경주를 동경이라고 했던 게 어느 왕이죠? 이게 성종 때예요. 그래서 이거는 태조고 얘는 성종인데, 성종 때 동경이 설치가 되면서 삼경제가 바로 성종 때 완성되었다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정답은 태조왕건 고른 문제였고요. 귀법사는 어떤 스님 생각해야 돼요? 빨리요. 균여. 그럼 균여는 광종의 명을 받고 교종을 통합했죠. 보살의 실천행, 보현시범과 화엄사상을 정비하고 보살의 실천행을 폈던 균여,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고려 초기 광종 때 승려. 다음 문제. 다음 중 고구려에서 사용한 연호는, 이제 연호 개수 다 암기해야겠네. 미안해요. 문제 잘못. 고려야. 그럼 광덕, 준풍 누구야? 광종이죠. 준풍 있나요? 대흥, 인왕과 대흥은 발의 수도죠. 발의 연호죠. 수덕만세와 청계는 태봉의 연호죠. 건원은 법흥왕의 연호죠. 여러분, 건원은 법흥왕, 건흥은 누구예요? 발의 선왕. 건양은 언제야? 건양은 을미개혁 때. 근데 천수는 태조 왕건이죠. 천통은 발의 대조영, 고왕이고요. 어쩔 수 없네. 이건 철저하게 암기를 요하는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한 30초 혹은 20초만 해도 풀 수 있는, 10초만 해도 보이는, 근데 이제 이게 한두 개가 헷갈리기 시작해버리면 미치는 거지.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기억에 들어갈 무신 집권자 때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이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경대승 때 고릅시다. 도방 나오려나요? 정답 2번 떨어집니다. 여러분, 중방, 이의방, 실은 여러분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후가 중요하죠. 근데 여기 이의방하고 이고까지 해가지고 이들은 거의 같은 시기로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중부, 그래서 여기 빼버리고 이제 정중부터 가서, 정중부는 중방, 경대숙은 디귿 들어가니까 도방, 다시 중방, 최충원은 교종도감, 그리고 도방 다시 설치, 최후는 정방과 서방과 삼별초 이렇게 가야죠. 정방은 최후로 가야 되고요. 교종도감 최충원으로 가야 되고, 왕의 봉사 10조 최충원으로 가야죠.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난이도 하좋습니다. 몽골이 고려를 침략했을 때 사건. 와, 몽고 침략. 몽고 강동해역, 조고역 피살 이런 것들 잡으시면 될 텐데 그것도 없다. 강화로 천도했다는 건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최후가 몽고 2차 침략 때 강화도 천도했다는 그 이야기고, 귀주성 전투는 1차 침략이죠. 대장도감 강화도 가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팔만대장경 만들어지죠. 얘하고 어렵겠다. 왜? 여러분 야 이건 좀 어렵겠다. 왜 어렵냐면 봐봐요. 니은이 나오고 디귿이 나오는, 니은 디귿은 난 지금 순간 잘못 봤어. 니은이 장이 앞으로 떨어집니다. 왜냐면 귀주성 전투가 1차니까. 그리고 디귿이 제일 마지막으로 가야죠. 왜냐면 대장동에 설치되니까. 그쵸? 근데 이제 강화천도하고 살리타 사살이 왜 헷갈렸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몽고의 2차 침략이 있었고, 바로 최후는 강화도로 천도했고, 이 살리타는 대구 부인사까지 가서 초조대장경을 불태웠죠.
그 초조대장경을 불태우고 다시 용인 쪽까지 올라왔다가 김윤우에 의해 사살당하니까 실제로 이런 게 선후관계 문제 나오기 쉽지 않지만 충분히 여러분 가장 먼저는 니은이니까 니은 아닌 건 다 버리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1차 침략 박수의 귀주성 전투, 2차 침략 채우는 강화도 천도했고, 그리고 살리타는 초조대장경 불태웠고, 맞죠? 살리타는 김윤우에게 용인 초인부국에서 죽었고, 그렇게 가야죠. 기억은 버렸어야죠. 그 다음 가장 마지막 나중에 이제 강화도에서 대장도감을 만들었다. 그 전에 이제 문제는 이 선후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잡냐고. 근데 대장도감을 조금 더 나중에 만들어. 그렇게 푸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거 가야죠. 이렇게. 오케이? 다음 문제. 왜 아까 지금 7번 8번 문제 연도를 다 안 잡아주냐. 그렇게 공부하시려면 5년 10년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도 여러분 다 못해요. 불가능하다고. 사건이 한 몇천 개는 될 텐데 그 선후관계를 여러분이 어떻게 다 암기해. 근현대사 연도 문제 그렇게 시험이 많이 나와도 근현대사 연도도 암기를 못하면서 근현대사는 연도 암기하시고 정근대사는 연도 포기하세요. 도리가 없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하란 대로 하십시오. 쓰잘데기 없이 정근대사 공부하면서 뭐 기해예성은 몇 년이고 갑인예성은 몇 년이고 그거 쓰는 선생님들은 진짜로 한국사를 가르치는 조심해야 돼. 진짜 그러면 안 돼. 제 말 믿으세요. 내가 여기서 지금 왜 근현대사 연도가 중요하고 정근대사 연도가 안 중요한지 지금까지 10년간 기출된 문제 중에 연도로 안 풀리는 문제가 몇 문제인지 계산을 해드려요. 자, 조선시대 신문제도. 또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여러분 얘네들은 7반 천역이라고 합니다만 실양역천인. 그러니까 보통 실양, 양민, 다른 말로 상민. 이 양민과 상민은 농민과 상인과 수공업자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문장이에요. 맞는 문장이야. 그 다음 공로백의 유해잡직이라는 여러분 실제로 노비들은 과거 응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실은 상인과 수공업자도 거의 대부분 과거 응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상인과 수공업자 노비들에게 유해잡직이라는 벼슬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동그라미예요. 이거 미치겠다. 이거 난이도 상 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문제를 좀 잘못 선정했네. 왜 난이도 상을 줘야 되냐면 이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래가지고 묶이면 풀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틀렸으니까. 근데 몇 개이냐면 어려워집니다. 일단 여러분 서울 차대법은 태종 이방원이고 서울 근고법이 성종이니까 이건 틀렸죠. 양반은 과거를 통하지 않고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죠. 왜 누가 뭐라해도 청거도 있었고 음소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죠. 근데 한 개, 두 개 중에 이게 어렵잖아. 그리고 이것도 상민이라는 단어에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잖아. 신량역천? 천인 아닌가? 아니에요. 고려시대 향소 부공민이나 조선시대 7반 천역이나 이거 난이도 상 드릴게요.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하나씩 이렇게 올라온다니까요. 이 문제는 분명히 어려웠습니다. 그럼 난이도 상 2개, 중 13개, 합격 점수 85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네. 임진왜란 중 일어난 전투, 부동탄, 옥산, 진평행, 칠직명로 필요하나요? 자, 조명연합군, 조명 평양성, 부동탄, 옥산, 진평행, 기역 평양성, 행주산성, 김시민 진주성, 그 다음 이순신 한산도. 자, 4개 붙였다. 제 두 문자 대박이지 않아요? 물론 제일 중요한 게 칠직, 그 다음 명로입니다. 명량 노량은 여기는 뭐야? 정유재란이에요. 암기됐으면 그냥 풀었겠네. 맞죠? 다음 문제. 가나 현실인식. 읽기 싫습니다 저는.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 이거는 지금 성리학적 명분론에 빠져 있죠. 명분론에 빠져 있는 명과의 의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고, 여기는 우리를 저들과 비교해 본다면 진실로 한 채 나은 점도 제대로 없다. 그럼에도 단지 머리를 깎지 않고 상투를 튼 것만 가지고 수로 천하의 제일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옛날에 중국이 아니라고 말한다 막 그러면서 우리가 소중하라고 그러지 말자. 저들과도 우리가 배울 건 배우고. 그러니까 여긴 약간 좀 실용적이죠. 이런 게 원래 수능 문제거든요. 옛날에. 이게 지금 오랜만에 나왔네. 그럼 여기 명왕제의 제사를 지내기도 했죠.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명나라 황제의 제사를 지내겠죠. 이런 친구들은요. 특히 창덕궁의 숙종 때 대보담 만들어지고 그러했죠. 그 다음 북벌에 필요한 군사력. 북벌하려고 하죠. 명문론에 빠져가지고. 그 북벌이라는 게 우리가 우월의식, 그 청나라에 대한 우월의식, 작은 중국이고 명나라를 재건시켜주자 그러는 거죠. 화이론에 따라 여러분 화이론은 전화주의, 중국 중심의 세계관, 세상은 중국과 나머지 오랑캐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도 오랑캐다. 여긴 얘네들의 생각이지 실용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는 정답 3번이고 이걸 내가 난이도로 왜 하를 줬지? 왜 이게 잘못... 조 교수님 이거 제대로 됐나요? 정신... 이건 난이도 상가도 할 말 없겠는데? 지금 해설 보면서 띠발 하시겠다.
왜냐면 이런 건 좀 어려워하지 않나? 난이도 중 드릴까요? 중? 이건 난이도 중입니다. 여러분.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경찰 시험 문제는 많이 출제되지가 않거든요. 청해 중국집의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맞죠? 명문론에 빠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건 난이도 하는 아닙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가라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자소를 만들고 개미자를 주제했으면 태종이죠. 그러니까 기억은 여기니까 정답이 아니고요. 고려사 전료는 세종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세종 때 고려사 만들었고 고려사 전료는 여러분 잠깐만! 세종 때 고려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종서와 정인지에게. 그 고려사가 문종 때 완성되었고 그 고려사를 완성시킨 김종서와 정인지가 편년체로 바꾼 게 고려사 전료죠. 앞에 고려사는 기전체였잖아. 고려사 전료 나니까 정확히 맞는 겁니다. 문종 때 고려사 전료가 만들어졌다는 걸 아니 이것도 난이도가 아주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충분히 세종은 갑인자 경자자라는 걸 여러분이 알았을 테니까 하나는 날릴 수 있었고요. 도첩제 여러분 태조 이성계 때 도첩제가 실시됐고 성종 때는 도첩제가 폐지된다. 이게 전부 다 억불체인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 여러분 왜 이게 어렵냐면 이 중종 때 주세붕에 의해 백운동 서원이 여기서 만들어졌는데 명종 때 이황에 의해 이 백운동 서원이 소수 서원으로 명칭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황 이 비교할 때 이황은 명종 때 인물이고 물론 선조 때도 늙음하게 잠깐 관직 생활을 합니다. 명종이 선조보다 앞인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인은 선조 때 인물이고 이황은 명종 때 인물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시기에 소수원이 사액받지 못해요. 여기는 백운동 수원이고 이때 소수원입니다. 이 문제도 좀 까다로웠겠다. 그런데 정답이 아주 똥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난이도 상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이에요. 여러분 빨리 가겠습니다. 박규수죠. 맞죠? 우물의 비유. 미쳤나? 박규수가 왜 나와? 박제가죠. 그럼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규장과 검서관 정답 2번. 이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열알길 저술했다 그럼 박지원이 돼버리는 거고 대동법의 확대 실시에 기여했다 그럼 한백겸이나 이원익이나 솔직히 한백겸이나 이원익이 처음 대동법이 시행되는 거고요. 그 다음 토지 소유에서 한전론을 주장했다. 역시 박지원의 한전론도 있었고 이익의 토지 소유 한전론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13번은 이렇게 건너갈 거고 가나 조약 체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었으니까 좀 빨리 가면 이거는 일본 공사안에 경비병을 주는 건 82년에 재물포 조약이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역시 배상금 지불하는데 여러분 이모군란 때 일본 공사관 불타서 배상금 지불하고 한성조약 그러니까 갑신정변 때 일본 공사관 불타서 또 배상금 지불하고 그럼 이거는 쟁포조약이면 얘는 84년에 한성조약이라고 봐야죠. 제발 맞나요? 그럼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통리기무화문이 철폐되었다. 여러분 이모군란이 일어나자마자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자마자 재집권하자마자 이거는 철폐됐다라고 봐야 되니까 이전로 가야 되고요. 여러분 솔직히 아주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모군란이 끝나고 바로 다음에 재물포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제 그 중국에서 고문들이 오죠. 위안스카이는 바로 들어왔지만 멜렌도르프나 마젠창 같은 마젠창 재정고문, 멜렌도르프 군사고문, 멜렌도르프 외교고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답은 이게 떨어지네. 이것도 조금 까다로웠겠다. 청과 일본 사이에서 텐진조약은 한성조약보다 약간 뒤인 그러니까 갑신정변의 결과가 한성조약하고 텐진조약이잖아요. 텐진조약은 85년 초에 체결됩니다. 부들러 역시 85년 사항이니까 내가 생각할 때 누가 뭐래도 이걸 지금 재물포조약 이걸 한성조약으로 보고 연도 이게 85년인 거 두 개 알았으면 일단 두 개는 날렸을 텐데 좀 고민했을 것 같긴 합니다. 아이들 완전히 상 드리기는 그렇고 좀 애매한 문제였고 어려웠다. 그래도 중. 다음 간제를 발표했던 정부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도 중추원 간제는 어디에서 발표합니까? 대한제국에서. 중추원 간제를 발표하고 의회를 만들려고 했던 걸 우리가 언제 공부하죠? 독립협회 공부할 때. 근데 독립협회는 96년에서 98년까지 가는데 실제로 96년에 독립문 만들고 독립관 만들고 이거 말고는 공부할 게 없다. 그런데 실은 98년에 만민공동회가 열렸고 만민공동회가 여러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만민공동회가 해체될 뻔하다가 보수관료 공격으로 만민공동회가 그 보수관료를 쫓아내고 대한제국 관료들과 함께 관민공동회로 발전했고 헌의국조를 발표하기도 했고 중추원 관제를 반포하면서 의회를 설립하려고 했다. 98년인데 여러분 1897년에 대한제국이 있을 때 있으니까 이건 대한제국 정부의 정책인 거지. 경무청을 창설했다. 이런 건 좀 어렵다. 근데 여러분 경찰 시험 준비하니까 경찰학에서 공부하죠? 이건 갑오 1차 개혁되고
그 다음 건양이라는 연어를 사용했다. 앞에서 한번 언급했습니다. 건원은 법, 흥왕, 흥은 발해선왕, 건양은 을미기역대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 94년이고 95년은 지금 대한제국 아닙니다. 갑오 2차 개혁 때 근대적 재판소 설치되죠. 갑오 2차 개혁은 94년 말에서 95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상드렸습니다. 너무 낯설잖아. 이거 대한제국의 수민은 만들어지거든요. 도리가 없어. 이게 정답으로 떠진 건 아마 처음일걸요? 10년 동안 수민은 기출문제 있으면 찾아와 보세요. 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상드렸습니다. 어려운 문제. 대신 대한제국인 거 알았더라면 나머지 연도는 또 알만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공무원 수험생들한테 경무청을 언제 창설해 몰라요. 근데 경찰 준비하신 분들은 다 아니까 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건양 연호 중요하게 했고 갑오 2차 개혁 때 근대적 재판소가 설치되어 지방 간의 권한이 축소된다. 왜? 재판권을 재판관에게 지방 간이 빼앗기게 되니까. 됐고요. 다음 문제. 가나 죄악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사실이에요. 여러분 재정고문 외교부문 제1차 한일협약입니다. 됐죠? 1904년 8월에 체결된. 그 다음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한다. 일본인을 한국 관리 차관로 임명합니다. 1907년에 한일 신협약 정미조약입니다. 화폐정리 사업이 추진됐다. 맞죠? 이때 재정고문으로 들어왔던 메가타 화폐정리 사업을 합니다. 러시아가 영안포를 점령했다. 여러분 러시아 영안포 점령은 1903년이에요. 이게 러일전쟁의 배경이잖아. 러일전쟁 1904년 초반에 터지자마자 한일의정서를 1904년 2월에 체결하고 나중 한참 후에 지금 몇 달 후에 한일협약이 만들어지는데 이건 아니죠.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외 반대였다. 여러분 1907년 한일 신협약 때 군대에 반 내용 정확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바로 앞에 고종 퇴위와 한일 신협약의 군대에 반 때문에. 그럼 고종은 왜 퇴위당했어? 이거보다 살짝 앞에 고종 황제 해익의 특사 파견했잖아. 그래서 고종이 퇴위당하고 한일 신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거 바로 이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억 디귿 이렇게 가야죠. 다음 문제.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라. 워낙에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국어를 상용하는 자와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로 쪼갭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우리는 고등보통학교 여기, 그 다음 얘네들은 중학교. 그러니까 1929년에 광주학생운동 당시 우리 박준채는 고등보통학교 2학년, 후쿠탄 여기 3학년. 실은 다 중비리예요. 중학교 2학년이 중학교 3학년을 때렸던. 그럼 여러분 조선교육령은 11년 1차, 22년 2차, 3차가 38년, 4차가 43년이면 광주학생운동 29년 이때 상황이잖아. 누가 뭐래도 알 수 있죠. 물론 지금 가장 쉬운 건 수업연 한 6년 늘었잖아. 그쵸? 수업연 한 6년부터인 건 다 이때가 6년이죠. 근데 이때는 이제 심상 수학교로 바뀌어야 되니까 보통학교와 수학교로 바뀌어야 되니까 보통학교잖아. 그럼 언제 가보래. 2차 조선교육령이 적용되고 있는 이 시기예요. 이 시기 사실로 옳은 거 골라라. 완전히 연도 싸움이죠. 사립학교령은 1908년이고요. 서당 규칙 이런 게 1918년이고 좀 연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 조선어가 선택 과목이 됐다. 이때 수익 과목이 되죠. 여기는 이제 완전히 폐지가 되는 거고 수익 과목이 되는 건 3차 조선교육령이니까 정답이 안 되고, 경성제국대학이 1924년에 만들어지니까 정답이 이렇게 떨어지죠. 연도 싸움이죠. 수학교가 국민학교로 바뀐 건 3차 조선교육령 중인 태평양 전쟁 발발했던 41년 상이죠. 이렇게 근현대사 연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전근대사를 연도할 수 없어요. 다음 선언이 발표된 당시 대한민국 보세요. 대한민국이 1919년에 만들어졌어. 근데 22년 더 해봐봐. 빨리 1940년. 1940년 충칭 들어가서 한국광복군 창설되고 그때 아닌가? 이거 계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연도 싸움인 거죠. 충칭에서 여러분 한국 독립당 지청천에 조선혁명당과 조수왕의 한국 독립당과 김구의 한국 국민당이 통합해가지고 한국 독립당 충칭 정답 1번. 와 조선의용대 42년 아프라프 2년 차이, 건국 41년 와 1년 차이, 부주석 부주석제로 가는 건 44년. 진짜 문제 잘 만들었죠. 완전히 이게 다음 선언이 발표될 당시도 아니고 다음 선언이 발표된 해에 있었던, 그렇게 가야 깔끔한 문제였죠. 1년 차이로 다 나뉘잖아요. 이래도 연도를 근현대사 공부하면서 암기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1년에 중요한 시험이 20개 있어. 그러면 근현대사가 평균 6개 나와. 근현대사 120문제. 그럼 14문제가 전근대사면 14 곱하기 20개는 1400문제가 나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상하다 계산이?
6개, 120개, 그럼 14개. 14개를 여러분 20번 곱해봐요. 140개, 280문제. 이게 정근대사고 이게 근현대사야. 1년에 연도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하나 나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10년치 통틀어도 10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요. 연도를 모르면 풀기 어려운 문제가 한 시험 문제 하나에서 2개가 완벽하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럼 30문제 나와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30배 연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근현대사예요. 이거 수치적으로 이게 믿어지십니까? 진짜 그래요. 다음 문제. 밑줄 친 밑줄 좀 그어주세요, 조교 선생님. 신채호 고대사 연구를 계속 발전시켜. 신채호, 박은식, 민족주의 사학자. 신민족주의 사학자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손진태. 근데 여기 봐.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안재홍. 신채호의 조선 상고사에 감자 붙이는 조선 상고사 감. 맞죠? 근데 한국 민주당, 한민당은 송진우나 김성수로 가야 될 것 같고, 여러분 남조서 과도 입법의원은 좌우 합작운동이 한창일 때 미군정이 좌우 합작운동을 지원하죠. 그러면서 미군정 아래서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이 선출되는데 그때 의장이 됐던 건 당연히 미국이 가장 예뻐했던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김규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독립촉성중앙협의회면 당연히 이승만으로 가야 되고, 여러분 안재홍이 학문적으로 지금 안재홍을 줬습니다. 그런데 1944년에 여운형 중도 좌파와 중도우파 안재홍이 조선 건국 동맹을 만들었고 바로 건준으로 계승을 하죠. 여운형과 안재홍 정답. 됐나요? 다음 문제. 다음 시정연설. 이건 여러분 이제 국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부정선거 이야기. 그럼 대놓고 뭐 부정선거로 정권이 교체되고 그럼 3.15 부정선거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 이승만 정권이 날아가면 이건 장면 내각이로 봐야죠. 60년에서 61년. 그러면 이런 시정연설했던 정부는 장면 내각, 지금 장면 내각 찾는 문제예요. 화폐개혁은 박정희, 군종 때 환을 원로 바꾸는 작업. 잡지 사상계는 이승만 정권입니다. 애초에 1953년이고요. 이것도 박정희 정권 1968년에 참 많은 사건이 있네. 1.11 사건도 있었죠. 푸에블로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그 1.11 사건 때문에 향토 예비군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국민교육헌장을 암송시킨 것도 1968년이죠. 이때 주민등록증도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면내각 골라야 되는데 장면내각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죠. 이게 실천된 건 박정희 군정인 62년부터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20문제 풀었습니다. 제가 볼 때 85점, 공부 좀 제대로 한 친구고 90점이면 훌륭하게 합격 점수라는 말씀 드리면서 경찰 해설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